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 대비 국가유산 관련 법령 두 번째 시간으로 2024년 제42회 기출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가유산 기본 법령상 국가유산진흥청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국가유산진흥청이 있는데 국가유산진흥청은 원래 한국문화재단, 원래 시험에서는 한국문화재단이었는데 이게 2024년 5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6장 보칙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인정되면은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고 수익사업, 국가 재산의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화유산, 공적 개발 원조 등 국제교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문화유산, 공적 개발 원조 등 국제교류 재단에서 하는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6장 보칙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에 대한 게 있는데 1항으로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 그래서 이하 진흥원이라고 이를 설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을 설립한다. 그 진흥원은 이제 법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1번 공연, 전시 등 무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장유산 발굴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통문화상품, 음식, 혼례 등의 개발, 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가유산 공적 개발 원조 등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여섯 번째로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일곱 번째로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과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등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유산 기본 법령상 무형유산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 전적,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무형유산에는 민간신앙, 그 다음에 전통적 공연 예술, 그 다음에 전통적 놀이라든가 축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정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 기본법의 제3조 4호에 해당되는 유산으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그래서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예술,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그 다음에 다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전통 및 표현, 그 다음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그 다음에 사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같은 전적은 문화유산으로 이제 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 기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기록 가운데서도 학문 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 자료, 정보 등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국가유산 기본 법령상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에 지정을 할 때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무형유산이라고 틀렸죠. 유형무산,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거는 보호구역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무형유산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등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위한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축소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산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해서 그 권한이 국가유산청장한테 있는데 시도지사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거 지정문화유산의 그 보호구역의 소유자 관리단체는 이제 그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 구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틀리게 되겠고요. 4번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새 소유자는 국가유산 기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 소유자는 유산청장의 처분으로 인한 국가유산청장에 의해 이제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보호구역이라는 거, 1번 문제에서 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었는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유형문화유산이라든가,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지정된 일부분,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정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유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일정한 면적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이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81조 권리승계의 의무. 그래서 이제 이게 권리승계라는 것은 새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81조에 있고 1.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하는데 이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에 의한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흡연구역, 금연구역 이렇게 지정할 때 그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14조 사항에 있는 건데 1.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그래서 지정문화유산 등의 이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전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이제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전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하고 다만 주거용 주택물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의 12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등의 절차가 있는데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정해제 등을 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에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호물,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 조정에 대해서 그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도 포함하는데 작성해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호의 지정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지정해제 절차를 다시 걸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이제 지정함에 있어서 그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주변의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문화유산을 물리적, 환경적, 경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지정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대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지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축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축소할 수가 있는데 보호구역 확대 출소 절차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거는 국가유산청장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축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에게 있습니다. 예, 4번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령상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기업, 외국 박물관 한국식 운영 지원 예,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한국 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예, 이것도 맞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에서 하는 일 맞고요. 디귿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에서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니을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의 국가민속 문화유산 반출에 대한 허가 이거는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장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 설립에 대한 게 69조에 있는데 69조의 3회에 보면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활용에 관련한 각종 전략 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을 이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국외문화유산재단 그래서 하는 역할은 국외문화유산재단을 법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외문화유산재단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번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 관리, 그 다음에 국외소재 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교류 및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한 홍보, 교육, 출판 및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 박물관 한국식 운영 지원을 하고 한국 담당 학예사 파견 및 교육 훈련,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홍보 지원, 그 다음에 국외 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하는데 필요한 사업, 그래서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걸쳐서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 문화재단에 이제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보면 또 수출 등에 대한 금지,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국보, 보물 또는 국가 민속 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고요.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 연구 등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데,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이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런 관계된 아까 수출에 대한, 그 다음에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했을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국세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 허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해서 허가할 수 있다.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이제 정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이제 보존,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 업무에 따라 이제 따라야 합니다. 요구를 받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사전 승인 없이 이 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령상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관한 신고사항 중 소유자와 관리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신고할 때 소유자와 관리자가 신고서를 함께 서명하여야 하는 경우, 1번 보관장소가 변경됐을 때, 동시에 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것도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3번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했을 경우, 이거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이럴 때 소유자와 관리자가 함께 서명하는, 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조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신고 소유자가 각각 신청서에 같이 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자, 관리자가 동시에 이렇게 서명하는 경우는 관리자 선임이나 해임된 경우,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의 신고사항에 보면 1.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데 2조에서도 같은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번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이라든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번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6번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그 다음에 허가 변경을 받고 이제 허가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하거나 완료했을 경우 이렇게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들 관리자 선임, 해임, 뭐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됐거나 문화유산의 소재지 지명 지목이 변경됐거나 보관장소 변경된 경우 일부 훼손됐거나 멸실, 뭐 도난, 유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 또 허가에서 현상 변경을 완료했을 때 이럴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를 착수하거나 다만 일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등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9조 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하는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고 소유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보존에서 제35조 1항 2호에 따라서 변경 허가를 이제 포함하는데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문화유산을 반출한 경우하고 다시 반입한 경우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6번입니다. 6번 국가유산 기본법령상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유산 매매업에 대한 겁니다. 1번 문화유산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네, 3년 이상 문화유산 매매업자에게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 자격을 충족하고 2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는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맞고요. 3번 국가유산 기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유산의 매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이라 이제 틀렸고 5년이 아니고 3년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77조 결격사유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법형법 제347조 그 다음에 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년 이하 매매업자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자의 자격 요건 76조에 보면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번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미술사학, 민속학, 서지학, 그 다음에 전통 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 그래서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세 번째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문화유산 관련 전공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문화유산 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의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고미술품 등의 유품 거래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4호까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그 다음에 이렇게 1항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조에 보면 매매 등 영업의 허가사항이 있는데 1. 동산에 속하는
유형 문화유산이나 민속 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한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기 이제 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 영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변경, 두 번째로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세 번째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일 때 이렇게 상호 변경, 영업장 주소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매매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 변경일 때 이렇게 이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폐업을 했을 때 제79조에 폐업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 매매업을 이제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청장. 7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령상 문화유산의 거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고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청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다. 문화유산이 도난품이거나 유실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고는 문화유산청 홈페이지에 국가유산청장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2번. 양수인이 문화유산 매매업자로부터 선의의 문화유산을 매수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고, 아닙니다. 변상을 해야만 합니다.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유산 기본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반해서 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을 몰수하게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 일반 동산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반 동산 문화유산도 회로 이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그것도 국가유산청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을 가짜로 속여서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몰랐으면 선이고 알았으면 이제 악이겠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의로 이제 문화유산을 매수한 경이라도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이제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 행위에 관해서 민법에서 보면 선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 또는 문화유산 매매자로부터 선의 피해로 이제 매수한 경우 그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 거래 행위를 알아봤습니다.